안녕하세요. 정오의 사연 양승철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추운 겨울에 바다를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장소인데도 사람의 추억과 경험은 다양하죠. 오늘은 겨울 바다를 주제로 사연을 받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50대 어머님 이선주 씨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 평생을 같이 하자 약속했던 그이가 갑자기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짧은 행복을 뒤로하고 황망히 저희의 곁을 떠나버리더군요. 그이만 믿고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못하던 제가 어린 두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그이에 대한 원망도 오래 하지 못하고 힘들고 정신없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 아빠가 없는 아이들, 주위에 곱지 못한 시선들이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더군요. 평생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그 힘든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지니 알 것 같습니다. 다시 오지 못할 길을 가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희의 곁으로 얼마나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그의 생각으로 도저히 갈 엄두가 나지 않던 그 바다를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서울에 사는 20대 남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저에게는 정말 고마운 친구 2명이 있습니다. 제가 방황할 때 저를 다시 붙잡아준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2명 중 1명이 겨울바다를 정말 좋아해서 저희는 20살이 되고부터 새해가 되면 겨울바다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이제 겨울바다를 같이 못 오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저희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친구가 겨울바다를 정말 좋아하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좋아해서 겨울바다를 매년 찾았던 이유인데, 그래도 저희는 매년 새해가 되면 겨울바다를 찾을 것 같습니다. 사진만이라도 같이 오면 그 친구가 하늘에서 좋아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친구가 정말 좋아하던 겨울바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첫눈처럼 설레는 사연이네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친구가 연인으로 변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연인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요즘 제 머릿속은 이런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 동네 옆집 오빠 때문에. 제가 초등학생일 때 오빠가 옆집으로 이사 와서 처음 만나게 됐어요. 우린 금세 친구가 됐죠. 만나면 맨날 장난치고 놀고 가끔 싸우기도 하는 친남매 같은 사이. 성인이 되고 나선 서로의 연애 상담도 해주고 가끔 소개팅도 시켜줄 만큼 저한테 오빠는 전혀 이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오빠가 매일 제 얘기를 들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어느새 오빠를 안 보면 허전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제가 오빠를 좋아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럴 리 없다고 부정도 해봤지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오빠에게 고백을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고백해버리는 순간 오빠와의 친구 같은 사이가 무너질까봐, 다시는 환하게 웃지도 못하는 사이가 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제 사랑 잘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처럼 장소는 변함이 없는데 그곳에 왔던 사람은 변해 있죠. 같은 장소에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찾아오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닐까요? 남자친구와 바다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으로. 연애할 때 정말 많이 행복했어요. 오빠가 저를 많이 사랑해줬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설레던 연애가 요즘 들어 부쩍 힘들어지네요. 매일 해주던 사랑한다는 말도 언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하루라도 못 보면 며칠을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제 옆에 오빠가 없는 게 익숙해졌어요. 서로 미안해하고 같이 있을 땐 너무 외롭고 자꾸 눈물이 나요. 그래서 매번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려고 하다가도 오빠와 만나온 시간들이 너무 길고 이별하는 게 무서워서 그 말들을 삼키게 돼요. 차라리 그 사람이 먼저 그만하자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바다에 가서 이 지친 마음을 좀 추스르고 싶네요. 그 바다는 아직 여전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달라졌는데.